안녕하세요. 스포브이입니다. 최근 당첨 내역이며 매일매일 고배당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뢰 높은 확실한 분석으로 좋은 결과 꾸준히 만들어가 봅시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양소노 창원 LG입니다. 고양소노는 이정현을 중심으로 외곽 자원이 풍부하지만 경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기복이 있습니다. 이정현은 적극적인 볼 핸들링을 보이지만 템포가 흔들리면 공격 전개가 정체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네이던 나이트는 골 밑에서 생산력이 뛰어나지만 수비 로테이션이 느슨해질수록 부담이 집중되며 체력 소모가 커집니다. 케빈 캔바우는 전환 상황에서 에너지를 더하지만 슛 선택이 흔들릴 경우 흐름을 끊는 실수가 나옵니다. 앞선이 살아날 때는 득점이 빠르게 늘어나지만 리드 상황에서 운영이 풀리지 않으며 턴오버가 증가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일정 변수보다 자체적인 운영 안정성이 가장 큰 과제로 보입니다. 창원 LG는 양준석을 중심으로 하프코트와 트랜지션을 균형 있게 운영하는 팀입니다. 양준석은 볼을 오래 소유하지 않고 패스와 스크린 활용으로 공격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칼 타마요는 리바운드 가담과 외곽 공격으로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이클 에릭은 골 밑에서 박스아웃과 리바운드에 집중하며 효율적인 수비 중심 빅맨 역할을 합니다. LG는 특정 선수 의존도가 낮아 로테이션 구간에서도 골밑 경쟁력이 유지됩니다. 백투백 일정에도 조직력과 수비 집중도로 경기 기준을 잡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는 창원 LG의 백투백 일정이 눈에 띄지만 실제로는 고양 소노의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소노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이 한쪽에 정체되며 투맨 게임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흐름을 자주 보입니다. 반면 LG는 양준석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크린 공격을 섞어 상대 빅맨의 수비 위치를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이로 인해 LG는 무리하게 템포를 올리기보다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손호는 전환 공격을 노리다 실책이 늘어나는 순간 흐름을 쉽게 내주는 팀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일정 변수보다 가드 운영과 골밑 장악력에서 구조적 우위를 보이는 쪽이 유리한 구도로 보입니다. 부산 KCC 정관장입니다. 부산 KCC는 가드라인에서 주도권을 잡아 경기를 풀어가려는 성향이 강한 팀입니다. 최진광은 투맨 게임 전개와 템포 조절에 능하며 최근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수 전반에서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온볼 압박과 패싱 레인 차단으로 백코트 존재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나바로는 트랜지션과 컷인 움직임으로 공격 활로를 넓혀주는 자원입니다. 에르난데스는 롤맨과 세컨드 찬스에서 위력이 있지만 수비 부담이 집중될 때 페인트 존이 흔들립니다. 전체적으로 백코트는 경쟁력이 있으나 프론트코트 높이 싸움에서는 불안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높이와 피지컬 그리고 에이스 가드 중심의 조직력이 잘 결합된 팀입니다. 변준영은 픽앤롤에서 다양한 마무리 옵션으로 하프코트 공격의 리듬을 조율합니다. 아반도는 트랜지션과 리머텍에서 폭발력을 보여주며 외곽 옵션까지 갖춰 공격폭을 넓혀줍니다. 오브라이언트는 인사이드 득점과 외곽 슛을 동시에 위협하는 빅맨입니다. 하이포스트에서의 연결 플레이로 팀 공격을 부드럽게 이어갑니다. 이 조합을 바탕으로 정관장은 페인트존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확실한 구조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가드 대결보다 높이와 페인트존 장악력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 KCC는 최진광을 중심으로 외곽과 투맨 게임을 통해 흐름을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관장의 프론트코트와 비교하면 인사이드 두께에서 분명한 격차가 존재합니다. 변준영의 픽앤롤이 풀리기 시작하면 오브라이언트의 인사이드 공략과 킥아웃이 동시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반도의 활동량까지 더해지면 세컨드 찬스 싸움에서도 정관장이 앞설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리바운드와 페인트존 점유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쪽은 안양 정관장으로 보는 흐름이 합리적입니다. 스포브이 픽 받는 법입니다. 채널 상단 링크 및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 같은 거 없으며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승률 높은 제 실제 분석과 조합 편하게 받아보세요. 물어보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감사합니다. KT 손익붐 서울 SK입니다. 수원 KT는 카굴랑안과 힉스를 중심으로 한 투맨 게임이 공격의 핵심 구조를 이룹니다. 카굴랑안은 리듬 변화와 낮은 드리블로 일선을 무너뜨리며 스크린을 타는 순간 공격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힉스는 페인트존 상단을 정확히 점유하며 롤링과 짧은 마무리로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김선영이 트랜지션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공격 흐름을 다시 살려줍니다. 하프코트와 속공을 오가는 투트랙 운영이 가능해 공격이 막혀도 대안이 분명합니다. 리바운드에서도 조직적인 박스아웃으로 세컨드 찬스 허용이 적은 팀입니다. 서울 SK는 오재현의 강한 온볼 수비를 앞세워 수비에서 흐름을 만드는 팀입니다. 오재현은 활동량과 압박으로 상대 가드의 전개를 끊어내는 역할을 맡습니다. 최부경은 스크린과 박스아웃으로 골 밑에서 균형을 잡아줍니다. 멀로는 하이포스트에서 볼을 잡고 공격 전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순수 높이와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수비 안정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체력 부담이 후반으로 갈수록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 경기는 외곽 감각보다 골밑과 리바운드 장악력이 흐름을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 KT는 투맨 게임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득점 루트를 확보하고 있어 경기 운영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반면 서울 SK는 강한 일선 수비로 버티려 하겠지만 스크린 이후 골밑 커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힉스를 상대로 리바운드 에너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수원 KT가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세컨드 찬스를 살리기 시작하면 흐름은 빠르게 기울 수 있습니다. 결국 리바운드와 페인트존 점유에서 앞서는 쪽은 수원 KT로 보는 그림이 자연스럽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은 전날 경기 직후 백투백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섭니다.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 특성상 신지영과 최희샘, 미마루이에게 체력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지현은 경기 운영의 핵심이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드리블과 패스 템포가 눈에 띄게 느려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최희샘은 외곽 스페이싱에서 강점이 있으나 백투백 상황에서는 수비 커버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미마루이 역시 골 밑에서 많은 컨택을 소화한 이후라 세컨 점프와 박스아웃에서 에너지 저하가 예상됩니다. 초반 흐름은 버틸 수 있어도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우리은행은 일정상 여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기를 준비해 체력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김단비는 미드레인지와 외곽, 포스트업을 모두 활용하며 상대 수비가 느려지는 구간을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한엄지는 활동량과 사이즈를 바탕으로 스크린과 오펜스 리바운드에서 꾸준히 기여합니다. 이민지는 트랜지션에서 속도를 끌어올리며 상대 가드를 압박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수비에서는 스위치와 헬프 로테이션이 안정적으로 맞물리는 팀입니다. 전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강점이 더 살아나는 전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보다 체력과 페이스 관리가 승부의 출발점이 되는 매치업입니다. 신한은행은 초반 기세를 앞세워 잠시 흐름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볼 전개가 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우리은행은 상대가 지치는 타이밍을 기다리며 경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팀입니다. 3쿼터 이후에는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에서 차이가 벌어질 여지가 큽니다. 수비 로테이션이 느려지는 순간 우리은행의 자유투와 트랜지션 득점이 쌓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후반 체력과 로테이션 우위를 가진 우리은행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지는 그림이 자연스럽습니다. 삼성화재 우리카드입니다. 삼성화재는 리시브 라인이 안정적으로 버텨주며 경기의 토대를 단단히 가져가는 팀입니다. 리베로의 디그 정확도가 높아 세터가 어느 위치에서도 여유있게 토스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라인은 후위 백어택과 라이트 공격을 모두 소화하는 핵심 득점원으로 세트가 길어질수록 위력이 커집니다. 김우진과 김준우는 타이밍 중심의 중앙 속공과 블로킹으로 네트 장악력을 높입니다. 황두현은 사이드 아웃이 막히는 구간에서 한 방으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랠리가 길어질수록 공격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우리카드는 외국인 선수 중심의 강타 배구 색깔이 분명한 팀입니다. 알리는 파워와 타점을 앞세운 라이트 공격과 서브로 초반 흐름을 주도합니다. 아라우조는 레프트에서 다양한 공격 궤적으로 긴 랠리 상황의 해결사 역할을 맡습니다. 박진우와 이상현은 중앙에서 블로킹과 속공으로 높이를 더해줍니다. 다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이 사이드로 쏠리며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알리의 서브가 풀리지 않을 때 팀 전체 리듬이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타 대결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리시브 안정성과 세트 후반 운영입니다.
삼성화재는 리시브 토대가 유지되는 한중앙과 후위 공격을 고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아이와 미들 블로커 조합이 우리카드 블로킹 타이밍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카드는 초반 파워로 흐름을 잡을 수 있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긴 랠리 국면으로 갈수록 범실 관리와 공격 다양성에서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상 세트 후반에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쪽은 삼성화재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IBK기업은행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시즌 내내 사이드아웃 전환이 안정적인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시브가 완벽하지 않아도 세터가 높이와 템포를 조절해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이윤정은 불안한 볼에도 블로킹 매치업을 계산해 과감하게 하이볼을 선택합니다. 모마는 이러한 볼을 강한 스윙과 타점으로 해결하는 전형적인 사이드 에이스입니다. 강소희 역시 리시브와 공격을 동시에 책임지며 긴 랠리에서 안정감을 더합니다. 이지윤의 중앙 속공과 블로킹까지 더해지며 세트 후반 버틸 힘이 분명한 팀입니다. 기업은행은 외국인 공격수를 앞세운 화력 중심의 팀입니다. 빅토리아는 파워와 직선 코스로 한 번에 랠리를 끝낼 수 있는 득점원입니다. 킹켈라는 다양한 코스를 활용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주아와 최정민은 중앙에서 블로킹과 속공으로 높이를 책임집니다. 다만 리시브가 무너지면 세터볼이 사이드로 몰리며 패턴이 단조로워집니다. 이 과정에서 범실과 블로킹에 잡히는 장면이 늘어나는 약점이 드러납니다. 이번 경기는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사이드 아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끊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하이볼 선택과 모마의 결정력으로 위기 상황을 득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강소희와 이지훈까지 가세하면 세트 후반 공격 선택지도 유지됩니다. 기업은행은 초반 서브와 강타로 흐름을 잡으려 하겠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면 전개가 단순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가 길어질수록 운영 안정성과 경험에서는 도로공사가 앞섭니다. 전체적으로 후반 승부처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조금 더 유리한 그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오늘도 의미 있는 배팅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세요.